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친정을 무시하던 남편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죠. 시부모님은 최고급 한우집에 모시고 다니던 남편이 친정아빠 생신 때는 육회 한 접시 시켰다고 개거품을 물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으로 차별하는 남편 놈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소맛을 알아? 뭐하러 비싼 거 시키는데 그냥 먹던 삼겹살이나 시키지. 고작 육회 한 접시 더 시켰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남편이었는데 친정 형편이 기울기 시작하자 남편은 친정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 무시는 제가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친정에는 돈 10,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시댁에는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다던 남편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저는 30이 넘어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제 또래 지인들과 비교해보면 좀 늦은 편에 속했죠. 하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연애도 인연을 꽉 채우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그동안 못 봤던 남편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당시 친정 형편이 좀 괜찮은 편이라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신혼집 얻는데 돈이 좀 부족했고 대출받을 생각이었는데 아빠가 대출금에 허덕이며 사는 건 못 보겠다며 지원을 해주셨죠. 요즘 집값이 비싼 걸 아셨기에 100% 지원은 아니었지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때 당시 돈 때문에 친정에 죄송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친정과 반대로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나 친정 부모님이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남편은 괜한 자격지심으로 싸움을 만들곤 했습니다. 우리 사위 주려고 영양제 좀 샀는데 가지고 가. 엄마, 이건 언제 샀대? 며칠 전에 사다 놨지. 이거 TV에 광고 많이 나오더라. 한 포씩 아침에 짜 먹으면 되니까 편하겠더라고. 와, 감사합니다, 장모님. 무슨 날이 아니어도 친정에 가면 엄마는 늘 제 남편을 챙겨주셨는데 하나뿐인 사이라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건데 남편은 그 마음을 그냥 받지 않고 꼭 한 번씩 꼬더라고요. 아까 장모님 말이야. 엄마가 왜? 나 무시하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면 처가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이거저거 챙겨주시냐고. 그거야 사위가 자기 말고 또 있어? 엄마가 뭐든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혼잣말로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으면 아니라고 하면서 괜히 심통을 부렸죠.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시댁은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베푸는 게 안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라서인지 남편 역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는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보였고요. 물론 연애를 할 땐 저나 남편이나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니까 남편에게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당연히 저랑 남편이 친정에 가면 아까운 거 없이 뭐든 다 해주려고 하셨는데 남편은 그게 문제였나 봅니다. 한 번은 술을 아주 거하게 마시고 들어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장모님은 왜 그러냐? 우리 집에서 해주는 게 없으니까 일부러 더 나한테 그러나? 너한테 잘하라고? 누굴 거지로 알아? 술 취해서 한 말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다음 날이면 기억도 못하는 사람 붙잡고 잔소리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차라리 고맙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남편의 이런 괜한 자격지심에 저만 짜증났습니다.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고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댁에 잘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유독 제가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결혼 후 두 번째 명절까지는 별 말씀 없으셨지만 세 번째 명절 때 한 번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번 명절 때 저와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못 가게 하려고 갑자기 아픈 척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남편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시댁에 가서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갔는데 시모는 연휴 내내 시댁에 있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배야! 엄마, 왜 그래요? 배 아프세요? 이상하네. 체한 것 같아. 아유, 어떡하지? 할 일이 태산인데. 시모는 계속 어떡하냐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럼 병원에 가실래요? 지금 찾아보면 문연 병원 있을 텐데. 아니, 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로 아픈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럼 제가 약 사올게요. 그렇게 저는 급히 나가서 약국을 찾아 소화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볼게요. 친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서요. 아니, 넌 시어미가 몸이 이런데 오늘 꼭 가야겠어? 네? 하루 더 자고 내일 가. 남편 역시 자기 엄마가 아프니까 저더러 일 좀 돕고 다음날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 꾀병으로 저희는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는데요. 뭐가 문제야 대체? 아까 보니까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시댁은 자기 말고 자식들 여럿이지만 나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내가 뭐 더 해달라고 그런 거 있었어? 엄마가 아팠잖아. 병원 가실 정도도 아니었고 내가 약국 가서 약까지 사다 드린 것도 안 드셨는데 우리 아니어도 아버님도 계시고. 알았어. 그럼 다음 명절 땐 처가 먼저 갔다가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 집 가면 되잖아. 그럼 되겠어? 양가 똑같이 하자고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머님이 일부러 이런 거였는데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엄마가 아파서 그런 걸 어쩌라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매년 시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친정 가는 걸 눈치 줄 것 같아 남편에게 얘기한 건데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언행에 좀 신경 쓰는 것 같았고요. 제가 남편에게 한 말 중 틀린 말이 없었거든요. 아마 남편도 생각해보니 제 말이 다 맞았고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조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땐 항상 말도 예쁘게 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편해진 건지 제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언행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지적해서 더 조심할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길을 가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질 뻔하면 그걸 보고 혼잣말로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거나 운전 중에 욕을 할 때도 많았죠. 뭔가 남이 잘못되면 자기가 그걸로 희열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형편이 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요즘 경기가 다 안 좋다 보니 아빠가 하시는 일에도 타격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퇴근하고 친정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아빠 차를 처분했다는 말에 차를 팔았다고요? 집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걸어서 지하철역도 금방인데 이제 차 없어도 되지 뭐. 그래도 아빠 일하는데 차는 필요하잖아. 당분간 문 닫으려고. 그 정도로 어려워? 장사가 안 되니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쉬다가 상황 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일로 남편은 같이 걱정하기보다는 은근히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시길래 문까지 닫고 차까지 팔아?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드신가 봐. 에휴, 그러게 대학 나오면 뭐해.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반면 시부모님은 고등학교만 나오셨는데 이걸로 남편이 또 비꼬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 그래? 내가 뭘, 그냥 한 말인데. 친정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예전만큼 챙겨주시질 못했는데 남편은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이 좀 변하신 것 같다. 엄마가 변하다니 뭐가 변해? 아니, 전에는 그래도 사이 왔다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용돈까지 주셨는데 이제는 예전만 못하니까 하는 말이야. 용돈이야 이제 우리가 드려야지. 자긴 받을 생각만 해? 아니, 누가 뭐 달래? 그냥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 말이지. 그 정도로 돈이 없나? 아니, 정말 이러다 우리한테 빌부는 거 아니야? 여보! 말 좀 가려서 하자. 미안. 순간 튀어나온 말이라 단어 선택이 좀 그랬네. 실수야. 그런데 남편은 제가 운동하는데 돈을 쓰는 것까지 참견했습니다. 자기야, 운동 등록했어? 며칠 전에 말했잖아 등록한다고. 아니, 근데 무슨 운동이 40만 원이나 해? 그거 이벤트 기간이라 6개월에 한 번 끊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암튼 이번에 40 썼잖아. 저는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급여가 더 높고 개인 업무도 보면서 일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운동은 사실 결혼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거였는데 결혼하고 한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등록했더니 남편은 그걸로 또 저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 당장 환불해. 무슨 환불이야. 내가 다른데 돈 쓰는 것도 없는데 운동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어깨 아파서 병원에서도 운동 꼭 하라고 했구만. 그런데 그걸 못하게? 저는 커피도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도 않죠. 특별한 취미 생활도 없고요. 그러니 운동하는 것 치고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처녀 때랑 똑같이 소비하려고 하냐? 진짜 답 없다. 답답해. 당연히 기분 나빴죠. 그래서 이날 또 한 번 싸웠습니다. 솔직히 잘했다고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매사에 꼬이고 꼬여서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고 제가 하는 건 모두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라 연애 때 이런 모습을 알아채지 못한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결혼하고 안 싸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서로 맞춰 나가는 게 결혼이라고 하니 저 역시 남편과 대화로 풀어서 서로 맞춰 살면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그랬죠. 남편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요. 운동 사건은 그렇게 지나가 버렸고 남편은 제가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항상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무시하고는 했습니다. 제 건강 제가 지켜야지 아무리 남편이라고 대신 해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곧 친정아빠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남편이 먼저 아빠 생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다음 주에 장인어른 생신이잖아.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지. 사위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그날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어디로? 뭐 알아본 곳 있어? 우리 회사 근처에 고깃집 있는데 거기 회식 자주 하거든? 아주 맛있어. 식당은 뭐 그냥 평범한데. 우리 아빠 그런 분위기 좋아하셔. 그래, 그럴 것 같더라. 그럼 거기로 내가 예약할게. 웬일인지 남편이 예약까지 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오랜만에 사위 노릇 좀 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님 생신 때 뭘 해드려야 할지 바로 고민하게 되었어요. 친정아빠와 아버님 생신이 딱 보름 차이였거든요. 그렇게 아빠 생신날 저희는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식당까지 직접 알아봤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이야, 이런 분위기 오랜만이네. 제가 잘 모시고 왔네요. 장인어른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무슨 레스토랑이니 하는 곳은 비싸기만 하고 불편해. 이런 곳이 훨씬 좋지. 남편이 예약한 식당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겹살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말고도 소고기의 메뉴는 다양했습니다. 제가 미리 주문해놨어요. 괜찮으시죠? 아이, 그럼. 여기서 저희 부서 회식 자주 하는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만 하면 끝내주거든요. 아빠도 평소 삼겹살을 좋아하십니다. 이때는 몇 달간 일을 쉬시는 중이었지만 한참 일하느라 바쁘실 땐 직원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셨는지 이날 아빠는 내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아빠의 기분까지 생각해서 신경 쓴 것 같아 내심 잘했다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작정하고 이날 아빠 옆에 꼭 붙어서 술을 따라 드리기도 고기도 쌈을 싸서 드리고 참 잘했습니다. 살다 보니 남편이 이렇게 잘하기도 하는구나 생각에 그간 서운했던 것도 싹 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추가하면서 남편의 표정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자기야, 뭐 하나 더 먹을까? 그래, 삼겹살 추가로 더 시켜. 아니, 삼겹살은 많이 먹었고. 이거 좋다. 여기요. 여기 육회 한 접시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갑자기 무슨 육회야? 아빠랑 나랑 육회 좋아해. 자기도 알면서. 여기 육회도 있었어? 메뉴에 있길래 시켜봤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그런데 여태 싱글벙글하던 남편은 애써 억지 웃음을 보이는 것 같았고 그렇게 겨우 식사를 다 마치고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 이 인간이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실컷 잘 먹고 와서 왜 신경질인데? 너나 잘 먹었겠지. 거기서 육회가 왜 나오냐? 처음부터 삼겹살 먹으러 간 거였잖아. 그럼 삼겹살로 끝을 내야지. 육회가 뭐야? 당신 지금 육회 한 접시 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시켜주는 대로 먹으면 될 일을 왜 나서서 네가 시키고 난린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싼 소고기만 주문해서 돈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삼겹살만 계속 먹다가 육회 하나 시킨 걸로 이러니까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는데 야, 장인어른이 소맛을 알아? 뭐하러 거기서 비싼 거 시키는데. 아, 짜증나. 남편은 본인 화를 주체 못하고 실컷 신경질을 부리다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아빠 생신이었는데 음식 가지고 저러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 아버님 생신 때 남편이 예약한 식당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내일 어디 가서 밥 먹어? 예약했다며? 여기야. 퇴근하고 저녁 먹을 거니까 자기도 일 마치고 바로 식당으로 와. 남편이 저한테 건네준 명함을 보니 한우집이었습니다. 저도 아는 식당이었는데 최고급 한우 전문점이라 다른 식당보다 아주 비싼 식당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친정아빠 생신 때 삼겹살집 갔던 놈이 아버님 생신 때 한우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곳을 가자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비슷한 수준일 줄 알았는데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 거기다 육회 한 접시에 벌벌 떨던 남편이 한우만 나오는 식당으로 예약한 게 너무 괘씸했죠. 우리 아버지가 또 소맛을 아시잖아. 그러니 아무데나 갈 수 있어? 이왕 가는 곳 고급 한우 나오는 곳으로 가야지. 이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놈과 더 살아봤자 제 인생 낭비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고작 음식 하나 때문에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남편은 평소 사사건건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며 말하고 말끝엔 항상 돈이었어요. 제가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것도 돈 아까운 사람이고 친정아빠 생신 때 육회 하나 시켰다고 난리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친정 형편이 기울게 되면서 나중에 친정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며 대놓고 저에게 따져묻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기 부모님께는 좋은 것만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그게 효도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한테도 남편은 늘 바라기만 했어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니 자연스레 가사도 제 담당이 되었는데 그런 건 같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시댁에 잘하길 바라니 어떤 며느리가 기분 좋게 시댁에만 잘하고 살겠냐고요. 그런데 얼마 뒤 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번 약속한 일을 얘기했어요. 저번에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약속? 무슨 약속? 저번 추석 때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 있다가 마지막 날 친정 갔었잖아. 그래서 다음 명절 때 친정 먼저 가기로 한 거 잊었어? 아, 맞다. 그랬지? 그런데 어쩌냐? 어쩌냐니? 무슨 소리야? 남편은 미리 얘기도 없이 갑자기 아버님을 저더러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연휴 내내 말이죠. 뭐?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럼 며느리는 네가 해야지 누가 해? 모르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할까? 시모가 친구분들과 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번에 돈이 좀 생겼고 그 돈으로 친구분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행에 너는 왜 가는데? 아니, 가이드가 필요하잖아. 엄마가 해외 나가서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게. 그래도 엄마가 센스 있지 않냐? 내 경비까지 다 대주셨어. 만약에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우리 생활비에서 써야 했는데 그 돈 아꼈잖아. 뭐가 좋은지 제 앞에서 저렇게 말하고는 하하거리고 있는데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난 그럼 전에 약속한 대로 친정 갈게. 야, 왜?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이번 추석은 친정에 먼저 간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일정 조율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계획대로 딱 움직이냐? 안 그래? 그리고 너희 부모만 가족이냐? 우리 아버지는 가족 아니야? 남편은 저더러 친정에 가지 말고 연휴 내내 시댁에서 아버님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시모와 남편은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 어이없던 저는 약속대로 친정에 먼저 갔는데 여행 간 남편 놈이 전화를 하더니 연수야, 우리 아빠 지금 식사 혼자 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챙겨주기로 했잖아. 나 지금 친정이야. 너무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알면서. 나랑 한 약속 잊었어? 그럼 가서 식사라도 챙겨드려. 안 멀잖아. 직접 차리기 귀찮으면 음식 사서 차려드리든가. 설마 그 정도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우리 집에 내내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식사만 챙겨드리라는 건데 그것도 못해? 남편에게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었지만 모두 결혼해서 본인 시댁 챙겨야 했고 결국 저는 시댁으로 가서 아버님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까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넌 여태 뭘 하다 이제 와서 밥을 차린다고 하는 거냐? 벌써 먹었다. 내일은 내 친구들 집에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알아서 음식 준비해라. 네? 친구분들 오신다고요? 그래.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럴 때 친구들 불러서 노는 거지 언제 이런 시간이 또 있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기 전에 아버님, 그래 왜? 너 혹시 내일 못 온다 뭐 이런 말 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내일 친구분들 다 부르세요. 다? 네. 아버님 친구분들 전부 다요. 내가 또 발이 넓어서 친한 사람 다 부르면 우리 집에 자리가 없을 텐데. 집 말고 식당에서 드시면 되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아버님은 제가 말씀드린 식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갔던 그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 생신 때 모시고 갔던 최고급 한우집이요. 그리고 미리 주문해둔 고기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아버님은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요, 아버님. 무슨 돈 걱정을 하세요? 그럼 제가 애초에 여기 예약 왜 했겠어요? 걱정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다 시켜 드세요. 그렇게 아버님은 드시고 싶은 메뉴를 다 시키셨고 한우에 비싼 술까지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분이다. 내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내일부터 너 친정 가라. 네? 맘 바뀌기 전에 가라고.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서 특별히 허락해주는 거다. 알았지? 내일부터 연휴 끝날 때까지 안 와도 되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친정 가서 지내. 명절 당일이면 당연히 친정에 갔는데 마치 크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암튼 그렇게 아버님 말씀대로 저는 다음 날부터 시댁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연휴를 그렇게 친정에서 편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연휴 마지막 날 아침을 먹고 집에 왔는데 다음 날 출근도 해야 하고 집도 좀 치우려고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러대길래 크게 한판했습니다. 야, 박연수! 기분 좋게 여행 다녀와서 왜 소리를 질러? 여행 가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너 이거 뭐야? 뭐가? 카드 뭐냐고? 뭐 했길래 고깃집에서 돈이 이렇게 나와? 빨리 내놔. 돈으로 내놓으라고! 내가 왜? 이거 너랑 장모님, 장인어른 고기 먹은 거잖아. 내가 아버님 좀 챙기라고 했던 게 그렇게 불만이었냐? 뭔 소리야? 우리 엄마는 고기 원래 잘 안 드시고 아빠는 당신 말대로 소맛을 모르시는 분인데 무슨 한우 전문점에 가냐고? 그럼 이거 뭔데? 명절 당일 저는 아버님과 친구분들께 한우를 대접했는데 결제는 남편 카드로 했습니다. 남편이 분명 직접 밥 차리기 힘들면 파는 음식 사서라도 챙겨드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한우집도 아니고 최고급이라 정말 맛은 좋았지만 가격이 엄청 비싼 고깃집이었고 인원도 한둘이 아니다 보니 그날 음식값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기겁을 하며 저한테 따져 물었던 거죠. 당신이 그랬잖아. 아버님 잘 챙겨드리라며. 그래서 잘 챙겨드렸어. 뭐 문제 있어? 아니, 그런데 아버지랑 고깃집에 가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건데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아버님이 친구들 초대했다고 하시길래 집에서 음식해서 먹긴 자리도 좁고 해서 내가 그 식당으로 예약했지. 그리고 아버님이 소맛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친구분들도 한우 잘 드시더라. 그렇게 많이 드실 줄은 몰랐어. 그런데 잠시 뒤 시모도 열을 내며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을 누군가 쉬지도 않고 계속 누르길래 문을 열었는데 시모더라고요. 아니 너 제정신이야? 응? 어머님은 또 왜 그러세요? 이게 진짜. 시아버지한테 컵라면이나 먹게 하고. 컵라면이라니 엄마? 아 글쎄 집에 갔더니 주방에 컵라면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가 집에 와서 며칠 밥 챙겨주다가 안 와서 그냥 라면 때웠다고 하잖아. 너 며느리가 돼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식사 때 와서 밥 챙겨드리라고 한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저 분명 챙겨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버님이 남은 연휴는 친정 가서 지내라고 안 와도 된다고 해서 안 간 거라고요.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너 때문에 나만 욕먹었잖아. 너만 믿고 여행 갔는데. 그러게 왜 저한테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어요. 저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집에서 아주 편하게 놀면서 컴퓨터 좀 두드린다고 그것도 일이냐? 응? 그래놓고 회사 다니는 내 아들하고 뭐든 똑같이 하려고만 하고. 똑같이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어머님 아들이 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할 때 혼수도 비교하면 제가 더했지 덜한 거 없습니다. 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집안일도 제가 더 많이 하고 살았어요. 돈도 제가 벌면 더 벌었지 이 사람이 더 벌지 않고요. 어머님이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시모는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 다 끊으면서 소리를 질러댔지만 다 무시하고 저는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서서 자기 엄마 무시하는 거냐고 또 헛소리를 하더군요. 너 지금 우리 엄마 앞에 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만큼 나도 너네 엄마 무시해봐? 어디 그래 볼까? 남편도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또 카드값 얘기를 했는데 빨리 돈 내놔. 빨리! 돈이라니? 무슨 돈? 아니 얘가 고깃집에서 내 카드 긁었어. 뭐?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아버님 식사 챙겨드린 건데 뭐 잘못됐어? 아니 그럼 그냥 동네 식당 가서 사드리면 되지. 이게 뭐냐? 이게 대체 얼마냐고? 네가 그랬잖아, 네 입으로. 아버님은 소맛을 잘 아시는 분이라 고기를 드셔도 고급 전문점에서만 드신다며. 그런데 그런 분을 어떻게 아무 식당이나 모시고 가? 더군다나 친구분들 초대했는데 아버님 체면이 있지. 안 그래? 이날 남편은 혼자 열을 냈는데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카드값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길래 방에 들어가서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와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야! 왜? 앞으로 니네 부모는 네가 챙겨. 나도 우리 부모 내가 챙기고 살게. 그동안 부당하다 생각이 들었어도 시작에 제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선을 넘을 때는 저도 똑같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댁에 안 하고 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남편이 저에 대해서 뭔가 트집 잡을 것도 없었고 오히려 생떼를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혼 얘기가 나오자 아쉬운 건 남편이었는데 자기 엄마가 옆에서 있어서인지 남편은 끝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러냐? 어? 잘못했어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그런 말은 본인 스스로가 정말 잘못한 게 있어야 하는 말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왜 해? 이게 진짜. 남편은 주방까지 저를 졸졸 쫓아와서는 소리를 질러댔는데 이런 놈은 똑같이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무시해야 더 약이 오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남편이 뭐라고 떠들든 설거지도 하고 그릇 정리 후 냉장고에서 김치통도 꺼냈습니다. 한 포기 썰어서 반찬통에 넣어두려고 말이죠.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 더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마 위에 김치를 한 포기 꺼내 올렸고 썰려고 하던 그때 남편의 망언으로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 참나. 대학? 대학 나오면 뭐 지성인이라고? 누가 그래? 그거 다 헛소리야. 멀리 갈 것도 없다. 니네 부모만 보면 답이 나오지. 우리 엄마 아빠 대학 안 나왔어도 이렇게 교양 있는 분이신데 너네 부모님은 대학은 나왔을지언정 지능도 낮고 무식한 인간들이라 사위 알기를 우습게 알지? 그러니 딸 자식을 이따위로 교육시켜서 시집 보냈겠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네가 날 무시할 수는 없거든. 너 말 다 했냐? 더 남았어. 그 입 다물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한다는데 네가 왜? 네가 뭔데? 저한테 막말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부모님 욕은 아니죠. 저도 그동안 시부모님한테 서운한 거, 기분 나빴던 거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시부모님 욕한 적 없습니다. 욕이 뭐예요? 조금이라도 싸울 거리가 될 만한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저희 부모님 지능이 낮다느니 무식하다느니 이건 선을 넘어도 아주 세게 넘은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쉬지 않고 말하는 그 입에 대고 도마 위에 있던 김치를 들고는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야, 너 지금 나한테 김치 던졌냐? 어머나 세상에. 아우 이거 빨아도 안 지워질 텐데. 그러니까 입 다물라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 그 김치 어머님 김치였네요. 어머님이 매번 싸주셔서 가져오긴 했는데 식탁 위에 올려줘도 남편이 손도 안 대던 어머님 김치요. 어때? 여전히 맛없어? 매번 우리 친정 무시하더니 우리 엄마 김치는 또 먹고 싶어서 김치 떨어지기 무섭게 받아오라고 하던 놈이 너잖아.
어째 사람이 그러냐. 필요할 때만 찾고. 저는 이날 시모가 있는 자리에서 똑똑히 말했습니다. 야, 2번 말 안 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협의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진짜 이혼하겠다 이거야? 해야지. 너랑 어떻게 살아? 그날 이후로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 놈 얼굴을 보면 소화도 되지 않고 열불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제 친구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친구 덕분에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상의 끝에 녹취라는 답을 찾았고 더 알아보니 법정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때부터 펜 녹음기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노리고 있었죠. 참 고맙게도 남편은 그런 때를 많이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시모는 전화를 계속 해댔습니다. 연수야, 어디서 전화 오는 것 같은데 네 전화 아니야? 진동이 계속 오잖아. 괜찮아. 안 받아도 되는 전화야. 결국 저는 시모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평소 문자도 잘 못 보내시는 분이라 전화를 차단하고 나니 문자로 연락 오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연락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톡으로 화 풀렸어? 그래서 무시했죠. 그랬더니 애가 타는 쪽은 남편이라 그런지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는 다 작성했어? 무슨 서류야? 왜 그러냐 진짜.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자. 어? 이렇게 감정 싸움 하지 말고 다시 올바르게 생각해 보자고. 올바르게 무슨 생각을 해?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일단 말을 해봐. 대화로 풀자. 서로 원하는 조건을 얘기하고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극단적으로 가려고 해? 그동안 그럴 기회는 충분히 많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너 굽힐 생각이 전혀 없어? 없네. 여태 굽히고 산 건 나라서. 더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 그리고 화 풀렸냐고? 야, 이게 무슨 화 풀리고 말고 할 문제야? 멍청하고 네 멋대로인 건 유전인가 보다. 무슨 소리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은 네가 함부로 했지. 어디 배우자 부모한테 무식한 애, 지능이 났네 이딴 소리를 해? 그거는 내가 순간적으로. 또 실수라고 하려고? 이런 건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거지. 실수는 어쩌다 한 번인데 너는 매번 그랬으니까. 이런 본성을 연애 때 어떻게 숨겼어? 대단하다.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안 한 주제에 이혼을 하자고? 네 눈엔 내가 호구로 보이냐? 그동안 내가 너무 받아줬지? 그래, 다 내 탓이다. 이걸 누굴 탓하냐? 너 같은 놈 고른 내 탓이지. 안 그래? 근데 어쩌냐? 난 그동안 분명 너한테 눈치도 주고 경고도 했는데 그걸 못 알아쳐먹은 네 잘못이야. 넌 세상 모든 게 불평불만인 그런 인간이잖아. 아니야! 맞을걸? 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재산만 마냥 부러워할 줄 알지? 네가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은 없지 않냐? 친구들 만난 와이프나 부러워하고 처가 덕이나 보려고 하고 처가 형편 안 좋아지니까 대놓고 무시하질 않나. 보통은 자기보다 어른한테 빌붙는다는 표현은 안 하는데 나 그때 네가 한 말 듣고 충격이었어. 대학까지 나와서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더라. 야! 아직 할 말 더 남았는데 조용히 입 닫고 그냥 들어. 저번에 내 친구가 그러더라. 네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딱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서 말 못하고 넘어갔거든?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쓰레기. 뭐? 쓰레기? 자기 와이프 무시하고 친정 부모님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 너잖아. 보통 그런 사람을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아? 반대로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네가 한 말 똑같이 했으면 너는 어땠을까? 거품 물고 달려들었겠지. 내 뺨이라도 때렸으려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 도장 찍어. 못하겠다면
내가 미쳤다고 도장을 찍냐? 절대 못해!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기대 말아라. 알았어. 뭘 알겠다는 건데? 그럼 집에 오겠다고? 아니? 네 생각을 잘 알았다고. 더 통화해봤자 의미 없을 것 같으니까 끊을게. 그렇게 저는 남편이 계속 전화 오는 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에 다시 들어갔고 남편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저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남편에게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너 이걸 또 써왔냐? 내가 분명 말했지.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대체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야 돼? 그럼 나도 묻자. 나는 왜 너랑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취한 걸 직접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황당해하더라고요. 뭐냐 이거? 너네 집 식구들은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었어. 아버님도 직접 나더러는 더는 안 와도 된다고 하셔놓고 어머님한테는 시아버지 밥도 안 차려준 못된 며느리를 만드셨잖아. 그러자 남편은 녹음기를 집어들더니 주방으로 가서 개수대에 던져놓고는 물을 틀어버렸습니다. 어쩌지? 그거 카피본인데. 뭐? 내 친구 알지? 현이라고 변호사. 내가 한번 소개해줬었잖아. 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너한테 가정 파탄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시댁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랑 친정 무시하는 남편의 언행으로도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법정까지 가도 내가 100% 승소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하는데 어떡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서 그동안 너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고 깔끔하게 도장 찍으라고 했더니 네가 마지막 기회까지 차버렸네. 아니 연수야. 방금 내가 준 이혼 서류도 네가 찢어버렸잖아. 우리 결혼 생활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할 거 없어. 결혼할 때 서로 했던 거 그대로 나눠 가지면 그만이고. 네가 해온 게 별로 없어서 가져갈 것도 없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위자료를 줘야 할 테니 돈은 미리 준비해 놔야겠다. 그치? 남편은 이게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지으며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장 찍어주나 보자고 큰소리치고 난리를 치더니 이 다음 날부터 남편은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이 너무 훤히 다 들여다 보였어요. 잘못했어 연수야. 내가 잠시 친구들 말 듣고 미쳤었나 봐. 친구?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진짜 내 생각 아니고 친구들이 시켜서 그랬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소리치고 틀을 잡아놔야 결혼 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너도 알잖아. 나 원래 이러지 않았던 거. 연애할 때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좀 잘했냐? 그래서 너도 나랑 결혼 결심한 거잖아. 그랬지.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네가 인성 쓰레기인 줄 여태 모르고 만났구나 싶더라. 야, 원래 사람 본성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 네가 잘 한번 생각해봐. 네가 평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난 너랑 미래를 그려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우리한테 애라도 있었어 봐. 그거 자식한테 죄 짓는 거야. 내가 자식이라면 너 같은 아빠가 너무 싫을 것 같아. 툭 하면 남 비하하고 불평만 가득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뭘 해주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안 그런다고. 안 그런다고 하잖아. 그래. 앞으로 그렇게 살아.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냐? 아니,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소송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 네 인생 그렇게 착하게 살아.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변호사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한결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죠. 결혼과 달리 이혼 과정은 참 지저분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바닥까지 다 보여준다고 하는 게 이혼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과정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남이 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그날 너무 행복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애 없을 때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한 게 너무 잘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전 남편은 제가 얼마나 자기 부모한테 잘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딱 기본만 하고 살았다 생각했지만 전 남편에게는 아니었죠. 때 되면 자기 부모한테 용돈 드려 명절 때 꼬박꼬박 가서 같이 음식도 하고 여름 휴가도 자기 부모 모시고 가고 부르면 가서 심부름도 하고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제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혼 후 딱 한 번 전 시부모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앞까지 오셨는데 이제는 남이지만 그래도 저보다 어른이니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정교육이 이래서 무섭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른 공경해야 한다. 공부는 못해도 버릇없으면 안 된다. 늘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듣고 자라서인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 시부모님이 저한테 한 게 있어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날 너무 불쌍한 얼굴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전 시부는 자리만 지키고는 아무 말씀 없으셨고 말씀은 전 시모 혼자 다 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뭔데요? 잘 지내니? 보시는 그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못 지내고 있어. 저랑 상관없잖아요. 그런 얘기라면 그만 일어날게요.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아들 진짜 요즘 매일 아파.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요? 네가 한번 들여다봐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왔어. 재결합해라 뭐 이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댁의 아드님을 들여다봐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부부연을 맺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관계도 다 정리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무서워요. 저희 부모님이 어른한테는 예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차 대접도 하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는 있지만 딱 오늘까지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후로 또 찾아오시면 그때는 이렇게 대화하는 일조차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들 걱정이 되시면 좋은 며느리감 찾아서 재혼시키세요. 저한테 툭하면 그러셨잖아요. 짝을 잘 만나야 한다고. 어머님 아들도 어딘가에 짝 있겠죠.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시부모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 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건너 듣게 됐습니다. 이혼 후 어쩔 수 없이 본가에 들어가서 지낸다고 했는데 다 큰 자식이 부모와 살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지 술에 빠져 산다고 하더라고요. 집 얻을 돈도 없어서 나와서 살지도 못하고 월급 받으면 절반은 생활비로 달라고 하셔서 부모님 드리고 나니 남은 걸로 뭘 하겠어요? 솔직히 안 봐도 어떻게 사는지 다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도 별 감흥이 없었는데요. 제 인생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기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일도 잘 되고 있고 부모님도 건강하시니 여기서 더 바랄 게 없다 싶은 삶을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처음에는 이혼녀 딱지가 걱정이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돈도 있고 일도 하고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할지 아니면 계속 혼자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혼자가 좋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이대로 쭉 살고 싶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